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오늘 가을비가 전국 곳곳에서 내렸습니다. 너무 살짝 조금 내려서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비가 내렸는지 그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날씨가 내일부터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4개월간 중단됐던 경남 밀양 지역의 송전탑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노인의 날입니다.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노인인데 노인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한 이후에 물리적인 충돌 없이 공사에 임할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른바 봉화 이지원이라는 곳에서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노무현재단 이병환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치맥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년 7천여 곳에 치킨집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매년 5천 곳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은퇴자들이 빚을 내서 치킨집 영업에 뛰어들지만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천절 내일인데요. 휴일을 앞둔 오늘 저녁에 퇴근길에 어느 곳에서 한잔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서 오늘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도 궁금한데요.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곳입니다. 곳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앱이죠. 예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풍이 온다고 그래요? 네. 갑자기 이제 날씨가 차가워진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번 주말에. 네. 차가운 뉴스죠, 이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07년에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발표를 요약하면요. 대략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됐던 봉화 이지원에 회의록이 최종본 형태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원에서는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이 하나 발견됐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검찰은 지금 이지원에 서 삭제 경위와 관련해서 이달 중순쯤 돼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여야 정치권 반응이 상당히 엇갈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일단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그동안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돈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져야 된다라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초 실종에 관련된 진상 규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나섰고요. 청와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반대인데요. 수사 결과로 분명해진 것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봉화 이지원 시스템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면서 참여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면 전환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비슷합니다. 검찰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모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져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한데 검찰이 삭제, 복구 이런 표현 등으로 의혹의 대상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검찰
검찰 발표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문재인 의원 그리고 이른바 친노 그룹에게 상당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일단 네. 그 대통령 기록관에 다 넘겼다고 했었는데 그게 네. 좀 아닌 것을 어쨌든 드러났으니까요. 예. 네. 이와 관련해서는요. 정면 승부 2라운드에서 노무현 재단의 이병환 이사장 직접 연결해서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으로 가보죠. 오는 30일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하는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오는 30일이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화성갑 공천 움직임을 놓고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한마디로 분위기만 살피고 있고요. 또 반면에 소장파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 이렇게 알려진 사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요.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민식 의원은요.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리 전력자 혹은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개인의 한풀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당 후보를 박탈하는 그 과정은 당의 미래나 비전의 메시지를 담은 정치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단 반발이 심해지니까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서 전 대표의 공천을 확정지으려고 했지만 이것을 하루 미뤄서요. 내일 그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서청원 전 의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뭐 내정설까지 있었는데요. 어떻게 네.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당의 내분이다, 내홍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은 무게중심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가 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서청원 전 의원의 측근인 새누리당의 이우연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홍사덕 전 의원이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남북관계 이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줄여서 이제 민화협이라고 하는데 네. 이곳에 대표 상임 의장 자리에 이렇게 복귀하기로 이렇게 돼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이 났는데요. 민화협은 오늘 회의를 열고요. 이른바 친박의 좌장격이라는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을 대표 상임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청원 전 의원의 등장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올드보이 호위무사 진영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원로그룹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꽤 오래전부터 자문을 구해왔다는 이른바 7인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김기춘, 현경대 등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만 제외하고는 전원이 70대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원로 정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진영장관처럼 쓴소리를 하는 사람보다는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자세가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드보이의 복귀다. 네. 야권에서 이렇게 지적합니까? 예,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요,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9개월밖에 되지 않는 홍사덕 전 의원의 화려한 복귀를 진두지휘했을 청와대의 그 무례함과 국민에 대한 무도함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7인의 멤버인 김기춘 실장이 천거하고 또 그 10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 헌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은 물론 이제 연륜 있는 분들의 지혜나 해안, 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시대에는 맞는 옷이 필요할 텐데요. 70년대 흑백 영화를 지금 21세기에 매일 보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 비전이라는 국민 행복 시대에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물론 우익 성향이지만 30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일본과 한국이 거꾸로 완전히 서로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네. 그나마 이제 세대로 내려가는데요. 네. 이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네. 다음은 한미 양국 군사 문제 좀 짚어보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예, 오늘 한미 양국이요. 서울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전자권 재연기 문제를 협의할 공동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또 양측은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로 한 전자권 전환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미군의 헤이글 장관은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재연기 측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 핵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 전략 등 기본 개념에 합의하고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3개 항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상태입니다. 네. 13개 항의 공동 성명. 네. 네. 다음은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 문제 간략히 한번 짚어볼까요? 공사가 재개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126일 만에 오늘 오전에 재개됐습니다. 한전은 오늘 오전부터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 200여 명 그리고 건설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공사가 재개되자 곳곳에서는 반대 주민과 경찰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서요. 부상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몸에 쇠사슬을 묶거나 구덩이를 파놓은 채 경찰과 대치했고요. 또 공사를 저지하던 밀양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여성 시의원은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관련해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요. 오늘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왜 주인이 원하지 않는 공사를 폭력을 동원해서까지 하려 하느냐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국가 사업이란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개인 터전이 좀 파괴되고 있는데요. 지금 피해자들이 노령자들이어서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1분 44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를 앞둔 퇴근길 마음이 한결 가뿐하실 텐데요. 하지만 도심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퇴근길 정체가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산로 청량리 방면 흥인지문에서 신설동역 쪽으로 밀리고 있고 반대 흥인지문 방면 용두동부터 동묘암역까지 정체입니다. 한남대로 따라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인데요.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염곡 쪽으로 신서역부터 노년역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한남대교 방면도 영동 1교부터 양재역 이후로도 강남역부터 신서역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 경인고속도로는 안양 쪽으로 서창 분기점 진출램프 1차로 떨어진 낙하물 처리 작업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데요. 지금 9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는 30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적인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전 대표가 오늘 경기 화성갑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오늘 홍사덕 전 의원이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내정되면서 친박계 원로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어서 원로그룹이 국정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친박계 원이자 서청원 대표의 측근인 새누리당의 이우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적인 원조 친박 또 서청원 전 대표의 측근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까? 뭐 원조 친박 이제 이런 건 없어졌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서청원 대표님이 억울하셨던 그런 부분이셨고요. 예. 또 정치인으로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예. 그래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서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께서 이제 예. 모신다는 그 전 대표께서. 네. 예. 일부 새누리당 당내에서는 쇄신파 의원들은 반대 의견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뭐 쇄신파라기보다는요. 그분들이 뭐 18대 때 친이계 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152명 중에 뭐 한 4분이 자기 소견은 피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당의 화합이나 또 18대 때 억울하게 이렇게 많은
이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신 분이 이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좀 했고 예. 또 당에 그동안 기여도 많이 했고요. 대통령 선거에도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뭐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것이 전체 의원으로 비춰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대다수 뭐 90% 이상의 의원님들은 아마 그분은 오셔서 우리 당의 화합 관계 또 여야 관계 지금 뭐 정치가 굉장히 지금 여야가 지금 이 대화와 이런 타협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예. 이럴 때 원로 정치인들이 들어오셔서 야당의 원로님들과 같이 전국을 풀어가는 것이 아마 지금 꼭 필요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쇄신파 의원들, 이 의원님께서는 이제 친이계 의원들이라고 이제 언급은 해주셨는데 서 전 대표가 공천 헌금 등에 관련 이제 비리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런 맥락 아니시겠어요? 그 공천 헌금이라는 게 말입니다. 예. 제가 공천 자금을 1원짜리 하나라도 제가 주머니에 넣고서 썼으면 그게 공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가 다 통장에다가 선거 통장에다가 돈을 받아가지고요. 빌려 써가지고요. 예. 그것을 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다 그 통장으로 또 갚아준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서청원 대표님은 도곡동 땅을 그 이명박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보복을 받으신 거지. 이게 왜 야당, 여당 그때 다 많은 당은 구속을 안 시키고 유독 우리 서청원 대표님만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1심 판사가 또 2심 재판할 때 다시 2심으로다가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다시 2심에 갔고요. 또 3심 재판할 때는 대법원에 또 대법관으로 갔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억울한 옥살이를 치렀고요. 서청원 대표님은 298명 국회의원 중에 재산이 꼴찌였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땅이 한 평 없는 분이고요. 예. 집에 냉장고가 30년 쓰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깨끗하신 분입니다. 정치적으로 통장에서 왔다가 통장으로 넣은 거는 그 검찰에서 몇 달 동안 사촌 조카 며느리까지 전부 조사했어도 예. 하나 나온 것이 없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무슨 4대 범죄로다가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돈 빌려다가 대통령 선거 때도 선거 치르고 또 정부가 보조금 주면 갚는 건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에 검사가 이것은 법이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예. 당시에요. 네. 그래서 그는 저는 4대 범죄로 보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정치하면서 그런 것은 그분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과거의 정치 시스템하고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서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 청와대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청와대 뭐 외압설이다, 압력설이다, 뭐 이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하고요. 예. 청와대가 아마 개입됐으면 벌써 공천 발표했을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당에서 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동안 당의 기여도 또 당선 가능성 이런 것을 보고 당의 공심위원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 이번에 뭐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뭐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정치 하다 보면 항상 상대성이 있는 거고요. 또 당내에서도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네. 분들의 의견을 언론에서 뭐 기정사실한 것처럼 해가지고 언론에 홍보가 돼가지고 당에 누를 끼치고 청와대에 누를 끼친 것은 굉장히 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절대 청와대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는 상대가 있다. 이 지역의 상대 김성애 전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을 하자. 그리고 심지어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듯한데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제가 볼 때 예. 그분이 뭐 경선하자고 하는 것은 뭐 아마 이제 정당한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적으로도 좀 급박하고요. 예. 또 대부분 뭐 보궐선거는 당에서 당의 기여도나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네. 뭐 아마 공천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민주당 쪽에서는 대항마로 손학규 전 고문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예. 승산 가능성에서도 좀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네, 뭐 이제 정치는 여야 관계가 있으니까요. 뭐 야당에서도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오려고 생각할 겁니다. 또 여당도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나갈 겁니다. 근데 뭐 손학규 대표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가서 그냥 지는 것보다는 우리 서청원 대표가 나가서 경쟁력 있게 싸워서 꼭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 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손학규 그 전 대표가 분당으로 나갔을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요. 또 화성갑은 도농복합시입니다. 그쪽은 또 15,000개에 달하는 공장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난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성 시민들은 힘있고 여당에 그런 분이 와서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뭐 화성에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번에는 서청원 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가 나와도 예.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당내에서 이 경기 화성갑 지역에는 서 전 대표 또 이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공천 확신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확신은 아니고요. 아직 공심위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요. 예. 아마 뭐 공심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네. 뭐 아마 발표하면 누가 됐든 뭐 저희는 네. 열심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쇄신파 의원들 외에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지금 뭐 당이 굉장히 지금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정치가 18대까지는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이기로다가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여당이 주장하면 그 뜻에 따라서 했는데요. 지금은 선진화법 때문에 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이 10선도 된 원로 국회의원들이 조율도 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화가 되고 이제 선진국 되면서 이제는 원로 정치인들도 좀 들어와서 야당의 원로 정치인들과 같이 타협하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원로 정치인들의 복귀 언급해 주셨는데 홍사섭 전 의원이 이제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모신다는 서청원 전 대표 이렇게 해서 친박계 원로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또 이렇게 좀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저는 민주당이 뭐 새누리당이 하는 거나 또 현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찬성한 적이 있습니까? 잘했다고 하는 거 하나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때나 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보면 거기도 다 원로 정치인들 많이 등용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뭐 지금 꼭 젊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다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로가 기셔야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앞당기셨던 분들이고요.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헌하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요. 이게 뭐 나이 70대신 분을 원로라 그러면 안 되고요. 옛날보다는 뭐 한 15년, 20년 정도 젊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옳지 않고요. 풍부한 경륜과 또 그분들의 그 정치력인 그 지도력 이런 것도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요. 야당에서 뭐 반대하는 것은 항상 지금 최동욱 사건만 봐도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오히려 당장 그만두라 그래야 되는데 도덕성을 못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야당에서 무슨 정치적인 음모다 뭐다 이렇게 하고 검찰총장을 두둔하니까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다 최동욱이가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언론에서 나온 대로 보면 잘못된 건데 그것을 야당이 지켜준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야당은 경기 회복하고 민생 법안을 동참해서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이렇게 정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삼각 편대다. 그래서 뭐 홍사덕 전 의원, 김기춘 실장, 서청원 전 대표가 이제 국정을 이끄는 아주 확실한 삼각 편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더 국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뭐 그렇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요. 오랫동안 많은 공부하셨고요. 정치하셨고요. 또 많은 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대통령이 뭐 그분들과 물론 논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언론님들이 또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의 이우연 의원이었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곳인데요. 9829님입니다. 정치판에 진실이 있긴 한가요? 사건이 터지면 늘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하고 곳곳에는 거짓말 투성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부디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정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곳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도 받고 있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검찰이 대화록을 찾아낸 것은 대통령 기록관이 아닌 이른바 봉하 이지원이었습니다. 이지원은 청와대의 전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지원에서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으로 어떻게 해서 왜 이관되지 않은 것일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노무현 재단의 이병환 이사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가기록원의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아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수사 결과 들으셨죠? 네, 그런데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유감인 것은 검찰이 그동안 한 10여일 후쯤 저희들 참여정부 그 당시 이지원과 관련된 그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 관계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다.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정치권의 논쟁으로 특검을 하냐, 특검으로 가자 이런 논쟁이 있어서 좀 기다려 봤었는데, 네. 그렇게 한 마당인데 갑자기 중간 수사 발표라고 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 수사. 예. 근데 그 최종 결과만 발표하면 될 건데, 예.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느낀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죠? 하나는 네. 사초 실종이나 폐기가 아니었다. 예. 회의록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예. 그런데 회의록이 이제 국정원의 한부가 이미 있었던 거고요. 예. 또 아까 봉화 이지원 하니까 좀 봉화에 있는 이지원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여정부 청와대의 컴퓨터 이른바 시스템을 이지원이라고 하는데, 예. 그건 지금 국가기록원 안에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본과 이른바 완성본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초본이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하나는 삭제됐었다. 그걸 이제 복구했다는 것은 초안본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검찰에서. 네. 예, 그러냐면은 이제 최종본이 돼 있기 때문에 초본은 삭제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최종본을 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검찰 발표 보면은 최종본은 복구된 게 아니고 그대로 원본이 있었습니다. 그냥 파일로.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국정원에 지난번에 보관돼 있던 그 원본하고 같은 것 같다. 그런 오늘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 검찰 발표에. 그렇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복구를 했다니까 삭제를 해서 복구된 게 아니고. 예. 이른바 검찰이 발표한 삭제라는 표현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최종본이 아니고 1차 초벌구이거죠. 일종의. 초벌,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급히 올렸던 초벌 부위는 이제 최종본이 완전히 되니까 그건 이제 삭제하고 지금 남아있는 그걸 이제 복구했다는 거고. 예. 최종본과 국정원에 같이 있는 내용이 같다는 그 내용은 삭제된 게 아니라 그대로 원본이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점에 좀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 문제가 발생된 게 달리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대선 과정에서 갑자기 NLL 문제를 꺼내고 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을 그 당시 새누리당 주요 관계자들이 여기저기서 퍼치고 다니고 그걸 외국에서 선전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예. 그 점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그러면요. 분명히 이지원에는 등재가 돼 있는데 원본이. 예. 그게 왜 국가기록원으로는 넘어가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국회 조사에서도 국가기록원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건 이미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고 그런데 왜 이 과정에서 넘어가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지원의 원본이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저희들도 검찰과 협조를 해서 이제 검찰이 아마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 부분에 저는 전혀 정치적 음모나 이런 건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느 예. 정권도 이게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본다. 네네. 혹시 모르는데 그 당시가 이제 2007년 말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 그래서 2007년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업무가 폭주하고 정권이 교체되던 시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과정에 혹시 절차적 문제나 예. 절차적 문제나 또는 기술적 예. 또는 하자가 발생했지는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부터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그걸 국정원의 기록을 한부 남겨서 후임 대통령께서 그걸 참고하시도록 하라고 남겼고 왜 그랬냐면은 국가기록원에 넘기게 되면 30년 이상 그게 개봉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전혀 그걸 삭제하고 없앨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고요. 예. 후임 대통령도 그걸 없애거나 삭제할
어떤 정치적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미 국정원에 한부가 남아 있는데 예. 그 국정원 그 한부를 후임 대통령께서 참고하시라고 이미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남겨주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음모설은 예전부터 저는 배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그렇게 보관돼 있던 게 어떻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집권 여당 그 대선 참모 그룹에서 그렇게 마구 흘러나왔는지 그건 정말 의아하고 또 여기에는 무슨 그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네네. 네네. 이사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는 네. 앞서 이제 초벌구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예, 초안. 예. 네. 네. 그러면은 뭐 초벌구이든 초안이든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추측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2007년 10월 4일에 남북 정상회담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로 귀환을 하시죠. 네. 그때 이제 참여했던 그 비서관이 그때 대화록을 급히 풀게 됩니다. 네. 그 대화록을 녹음된 걸 급히 풀어서 그걸 이제 1차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대개 10월 중순쯤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바쁜 과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쭉 해서 최종본을 만든 게 12월 말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벌구이라는 건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이지원을 통해서 보고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예. 그런데 최종본이 저희들 추측입니다. 최종본이 이제 그 이지원에 지금 그대로 원본이 남아있다고 검찰이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초보는 삭제하라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삭제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삭제는 그 보고한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예. 네. 예. 그 과정에 어떤 뭐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게 이제 기술적 문제나 절차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이 대화록을 폐기하거나 없애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예. 앞서 이사장님께서 검찰이 이 시점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유감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그동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시비가 붙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올해 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이런 특검을 가자 뭐 이런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면은 특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특검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저희들이 이제 성실히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예. 저희들하고 그 관련 관계자들의 경위를 쭉 들어보는 게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과정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한 10여일 후쯤이면은 그게 될 거로 저희들을 안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 관계자들이, 성실히 임하겠다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오늘 그렇게 발표할 줄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관계자들 지금 경위조사를 하나도 받지를 않았어요. 참고인 조사도. 아, 그래요? 네. 저희들이 저희들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실질적 관계자들은 저희들이 조사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네.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 예. 의도까지는 따지지 않겠지만은 예. 상당히 의아하고 알겠습니다. 상황상 좀 예. 이해하기가 조금 미흡하다, 네. 불충만하다. 무슨 뜻인지를 잘 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네. 뜻으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대통령 기록관의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 이사장님도 의문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일부에서는요. 민주당 내 친노 인사들이 고의로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봉화마을에 보관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글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부에서 그렇게 의구심 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시면 알죠.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어떤 문재인 의원이 예. 분명히 넘어갔다는 걸 확신하고 또 그건 넘기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 예, 국회에서 그 한번 그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서 직접 확인하자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걸 은폐하거나 폐기하고자 또는 참여정부가 했다면 왜 국정원에 분명히 그 함부를 남겨놨고 또 오늘 검찰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이지원에는 원본이 그대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건 억지일 뿐이고 정치적 그 해석이고 음모론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여기에 정치적 음모론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정권 간에.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새누리당의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에서 공개한 내용과 차이가 없으니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굴욕적인 회담을 한 것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관련 인사들, 특히 이제 문재인 의원의 책임을 촉구했는데요. 예. 뭐 이제 정치권들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뭐 일일이 그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관여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예.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절대 양보하거나 그런 말씀 안 하신 게 그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내용 그 대화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이미 그걸 아셨고 또 외국의 외신 그런 거 외국 미국의 몇몇 신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신문들 보고도 그 사람들은 아주 중립적으로 봤겠죠. 네. 그걸 뭐 포기한거나 뭐 그걸 바꾸겠다는 뜻은 전혀 없었다. 이미 그렇게 뭐 월스트리트저널입니까 워싱턴 포스트인가 그렇게 이미 발표를 그 보도한 것까지 봤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전혀 거기를 내용을 보니까 포기하거나 굴욕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 정말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그런 협력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구나. 차라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뭐 저는 예. 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그런 식으로 이해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네. 그 청와대 전산 시스템 아닙니까? 이지원. 근데 봉화 이지원, 봉화로 가져가는 것이 불법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 자체가. 아니,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봉화 이지원이라니까 봉화에 지금 있는 이지원이 아닙니다. 네. 그 편의상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가기록원 내에 있습니다. 그 예. 시스템이. 그리고 봉화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왜 그때 그렇게 됐냐면 그 시스템 안에는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야 될 대통령 기록물들 비밀 취급을 해서 예. 보내야 될 것은 다 보냈고 예.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메일도 보내고 자기 무슨 개인적인 무슨 메모도 해놓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 기록, 알겠습니다. 그 비밀 기록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고 그걸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시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이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시는 청와대 그 컴퓨터 내부에 있던 것은 깨끗이 청소를 해고 나온 거죠. 쉽게 예,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러지 절대 봉화에 있는 지금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분명히 그 사초 폐기나 네네 실종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노무현 재단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계신 거죠? 아니 저희들이 그 동안은 그 국회에서 특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네. 그랬다가 이제 특검이 사실상 힘들어졌고. 예.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네. 그 검찰 수사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온 것 같으니. 네네. 그 검찰이 이제 소환 대상자들을 이렇게 뭐 하고 저희들이 또 나름 변호사를 통해서 그쪽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그러면 거의 끝날 관계니까 저희들이 성실히 임하겠다. 그때 관계자들, 예. 대개 비서관급들 또는 팀장급들
그렇게 저희들이 그 소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이미 검찰에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뭐 검찰에서 부른 사람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그래서 발표했다. 예, 중간 발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좀 당황스럽고 그 의도가 있는 건지 정치권은 서로 뭐 의도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무현재단의 이병환 이사장이었습니다.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과학에게 물어봐. 붙잠을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네, 청취자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538님인데요. 또 시작인가요? NLL 회의로 이야기로 한 해가 다갑니다. 우리 정치권 이제야 국회가 열렸는데 곳곳에 암초 투성입니다. 이거야말로 구태입니다. 민생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의견 주셨고요. 0011님인데요. 그들이 만났던 곳, 그들의 대화록이 보관되어 있는 곳. 대체 어떤 비밀이 묻혀 있길래 또 이러는지 나중에 그곳이란 제목으로 영화 만들어져도 잘 팔리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예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 메시지 남겨줄 수 있습니다. 한 글자는 곳입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네, 3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